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이 5년 연속 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방문객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절별로 정원의 가치를 높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국가정원의 랜드마크인 호수정원 잔디가 갈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은 볏짚으로 바람을 막는 월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관람객 500만 명에 이어 올해 국가정원은 6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맞춰 정원에서 별빛 축제도 열립니다. 겨울철에는 급격히 관광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별빛 축제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관람객들을 갖다가 유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5년 연속 관람객 500만 명 달성을 계기로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람객 수보다 정원 본연의 가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계절별로 정원의 가치를 높이는 정원을 늘리고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정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정원은 사실은 휴지기에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순천만 정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정원 교육, 정원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도 생각을. 전남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내 123개 관광지 가운데 입장객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분석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2013년 정원 박람회 개최, 2015년 국가정원 승격, 5년 연속 관람객 500만 명 달성의 수식어보다 이제는 국가정원 운영의 방향성을 전환할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시장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민선 7기 출범 후 지금까지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며 내년 과제로 주력 산업의 성장과 행복시책 확대,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 등을 제시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770억여 원이 증가한 1조 500억여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운영하는 엑스포재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세 감면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4조 5항,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 기관으로 2012 세계박람회 재단이 지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에 적시된 세금 감면 시한이 바로 다음 달 말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박람회 재단은 재산세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까지 함께 내야만 하게 됐습니다. 예상되는 총액은 무려 73억 원. 한 해 110억 원 정도의 경비를 근근히 충당하고 있는 박람회 재단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75억 정도에서 70% 정도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75억 벌었고 73억을 세금을 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든 세금 면제를 이어가야 하는 재단 측은 최근 정윤화 의원과 협의해 발의한 재산세 특례 연장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존재 의의를 상실한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개정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달 초에야 발의돼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상태. 게다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문제는 각 지역의 조례로 풀어야 한다며 재단이나 지역의 시각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에 있는 감면들은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들이 이제 법에 감면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개별 감면조례에서 각 그 지자체별로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법에 있는 한은 그거는 계속 존치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일몰을 해버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일몰을 해버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이걸 감면을 해나가면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체장에 따라서, 의회에 따라서. 명실공히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한시적 세금 특례에 의존해야만 하는 박람회장의 열악한 현실. 적절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에 대해 법원이 건설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건설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 2017년 여수 웅천동에 최고 46층의 생활형 복합시설 4동 건립 계획을 제출했지만 여수시는 주거지와의 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웅천지구 건축 시행 지침과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업체 측의 반려 취소 요구를 기각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순천시가 우승 상금 1억 원이 걸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진출팀 9팀을 선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선전을 갖고 VR, AR, 전자상거래, 한류 음식 분야에서 각 3팀씩 모두 9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3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으며 본선 진출팀 9팀에 대해서는 3주 동안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발표와 평가를 거쳐 다음 달 7일 본선에서 최종 3팀을 선발합니다. 학생들에게 여순 사건, 여순 항쟁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수업 자료집이 조만간 발간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시민단체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아픈 손가락 여순 사건. 일반 시민들은 여순 사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 한 지역단체가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인지도는 98%, 제주 4.3은 86%를 기록했지만 여순 사건의 인지도는 5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지역민들 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인지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조한 인지도는 부실한 교과 과정 때문. 7차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근현대사는 한국사로 통합됐는데 시중에 보급된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여순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한 줄뿐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 교육청과 시민단체는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은 지난해 공동 수업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교사와 대학 교수, 여순 사건 전문가 8명이 집필에 참여해 지난해부터 작업에 들어가 지난주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각 학교 일선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담았습니다. 답사지 위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답사도 가능하게끔 그래서 이제 주요 그런 구성 그런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했고 여순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진압 이후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까지의 역사는 수십 편의 논문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여순 사건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인권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자료집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은 이번 주 인쇄 작업에 들어가 이달 말 전남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우선 배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년부터 중소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제 시행에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시행이 유예된 셈인데요.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환영한다는 지역 사용자 단체도 내심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광주 지역에만 1,050여 곳.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10만 6천여 명의 근로자도 내년부터 52시간제 도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도기간 도입 발표로 근로자들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역 노동계도 유예기간을 밝히지 않은 정부 대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정책을 실종시킨 정부가 52시간제 시행까지 미루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도 하기 전에 또 유예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걸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 기업들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요건에 경영상의 이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연장 근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정부의 인가를 얻어야 해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제의 단위기간하고 선택적 근로제의 정상기간이 확대가 안 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부 발표에 실망한 지역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에 동참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맞서 정부 발표에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 단체도 입법 과정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바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으로 어업 현장에서 쓰는 스티로폼 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걸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양식장에서 쓰는 스티로폼 부표를 연간 20만 개씩 생산하는 전남의 한 제조업체. 공장 가동 20년 만에 스티로폼 대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부표로 전환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작은 힘에도 부서지는 스티로폼과 달리 친환경 부표는 내구성이 튼튼하고 열에도 강합니다. 스티로폼보다 다소 무겁고 가격이 3배가량 비싼 게 흠입니다. 어민들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원료 자체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바다 해양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37%를 차지하며 바다 오염의 주범, 미세 플라스틱의 원흉으로 꼽히는 스티로폼 부표. 김 등 해조류와 어패류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전남 서남해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만 4,454만 개로 추산됩니다. 2014년부터 친환경 부표 등을 적극 권장하며 정부가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교체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스티로폼 부표를 대신해 설치된 친환경 부표가 지난해까지 780만 개로 겨우 17% 대체되는 데 그쳤습니다. 폐스토폼 부표를 회수해야 친환경 부표를 갖다 똑같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의 어려움을 중앙 부처에다 건의를 했고요. 중앙부처에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사업 지침이 좀 개정되어서 완화돼서 기존의 100%에서 50% 정도까지 좀 이렇게 회수율을 좀 낮췄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0억 예산을 투입해 양식장과 어선 등 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표의 50%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동북권 5개 사업체가 전라남도의 고용우수 인증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의 남도꼬막과 순천의 한국공학기술연구원, 광양의 아쿠아텍 등 5개 업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인증하고 업체당 2천만 원씩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했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지난 2015년 도입돼 해마다 도내 10개 업체가 지정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대상 기업이 20개로 확대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프로 선수 공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공개 테스트 대상은 고졸 예정자나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 선수로 대한축구협회나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선수로 등록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전남 드래곤즈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단 사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위해 경찰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고소인과 고발인을 상대로 경찰관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무료 상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불필요하게 범죄자를 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자문에 나서고 있다며 실제로 전남 지역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사람들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3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등은 어제 광양마린센터에서 광양만권 환경협의체 구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광양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여수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여수산단 상공의 횡단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그동안 여수산단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 경로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추위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겨울 코트가 아주 무색할 정도로 추운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3.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제히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의 수온주는 자동기계 관측값으로 영하 11.2도까지 곤두박질한 상태고요. 경기도 파주가 영하 5.4도, 제천 영하 1.7도, 남부 내륙도 봉화가 0도를 맴도는 등 어제 아침보다 최대 10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새 수도권과 충청도 곳곳으로는 올가을 첫눈이 내린 곳도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있어서요.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 내륙, 제주 산지에 눈이나 비가 찔끔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새 찬 공기가 모래먼지를 밀어낸 덕에 오늘 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후엔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점차 개겠고요. 낮 동안 해가 들더라도 서울의 기온 4도, 대전 7도, 대구가 8도 선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했다가 이후로는 기온이 차츰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